20분만 지나도 좀 떨어진다고 하고 하루 정도 지나면 농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처방으로 받는 치료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면 그래도 금연 성공률이 40~50% 정도는 올라가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진짜 몇 천 원 안 하고 피고 있는 담배 절반 이상의 세금인데 다 여기에 들어간 거라 얼마 안 하니까 그냥 담배는 그대로 피우시되 한번 드셔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 관리뿐 아니라 비만, 근감수증과 같은 생활습관, 식습관과 밀접한 질환들을 관리하는 부천 순천향병원 가정의학과 이성범입니다. 일단은 흡연을 하는 순간 그 니코틴이란 물질이 빠르게 폐를 통해 흡수되고 이제 뇌로 전달이 되면서 아세틸콜린 수용체라는 데 작용하면서 분비되는 게 흔히 다들 알고 있는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그런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각성 효과, 뭔가 정신이 맑아지고 안정감을 되찾게 되는 그런 기분을 이제 느끼게 되는 건데요. 문제는 그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되게 평안해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 몸은 그거에 대한 작용으로 혈압이 높아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말초혈관이 수축되는 등 혈액순환에 큰 안 좋은 영향을 주기 시작하게 됩니다. 말초 혈액을 이제 수축을 시키기 때문에 혈액순환 장애를 오기도 하고 그것뿐 아니라 담배에는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일산화탄소랑 타르라는 것들이 있고 그 일산화탄소도 빠르게 이제 흡수되면서 그 혈색소에 보통 산소가 결합해야 되는데 일산화탄소가 훨씬 결합력이 세거든요. 그래서 산소 운반 능력을 떨어뜨려서 그건 역시 이제 말초 혈액 쪽에 산소 운반이 어려워지는 거니까 손가락, 발가락 끝에 있는 그런 기관에는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다는 것 자체가 에너지 생성이 어렵고 심하면 염증, 괴사를 일으킬 수 있게 됩니다. 흡연량이라는 게 그런 거 질문 받아요. 환자분 진료볼 때 어느 양까지 괜찮냐 질문 받는데 의도를 정확히 알기 때문에 괜찮은 흡연량이라는 건 없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심지어 일단 뭐 한두 개비를 피든 아니면 간접 흡연을 하든 심지어 뭐 옷에 묻어 있거나 뭐 가구에 묻어 있는 걸로도 3차 흡연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그런 것마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괜찮다는 흡연량은 없고 그냥 흡연 자체는 나쁘다라고 저는 대답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예시인데 뭐 술은 지방간 있는 사람 하루에 맥주 한 캔 정도는 마셔도 되나요?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옛날에 그 정도는 괜찮죠라고 했다가 나중에 막 배우자분이 와서 뭐 맥주 2캔, 3캔 마시면서 의사 선생님 괜찮다고 했다 이런 걸 제가 겪은 적이 있어서 그런 건 애초에 안 됩니다라고 선을 긋는 게 맞다라는 큰 신념이 생겼습니다. 그렇죠. 각자 이제 역할이 있는데 그 세 개를 나눠서 설명하면 아무래도 중독성을 일으키는 물질이 니코틴인 거고 발암 물질이 타르인 거고 산소 운반 능력 떨어뜨리는 게 일산화탄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중에서 흔히 이제 걱정하는 게 암을 일으키는 물질 타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타르는 어떤 특정한 물질을 지칭한다기보다 그런 니코틴이나 수증기, 기체 성분, 일산화탄소 같은 걸 빼고 남은 고체나 액체, 독성 화합물, 찌꺼기 같은 걸로 보면 되는데요. 그게 굉장히 치명적이죠. 아까 고체, 액체 같은 끈적한 화합물이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들어와서 몸에 쌓이는데 이런 기관, 폐 이런 데 쌓이게 되는 거고 이게 우리 몸은 이제 코털처럼 기관지에도 섬모라는 털이 있어서 이렇게 자동으로 계속 움직이면서 찌꺼기들을 이렇게 걸러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나오는 게 가래. 가래가 누적되면 기침을 통해서 배출하게 되는 거고 다른 얘기지만 진해거담제라는 가래 약도 엄밀히 따지면 가래를 묽게 해서 가래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타르라는 그런 끈적한 물질이 기관지의 폐포에 쌓이게 되면 진짜 검은 물질이 이렇게 꾸덕꾸덕 섬모에 쌓이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배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쌓이고 배출이 어려워지고 그것 자체가 염증을 일으키고 섬모, 폐포의 이제 괴사, 파괴를 일으키는 게 이제 폐기종, 만성 폐쇄성 호흡기 폐질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저는 분명하게 딱 얘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는 뭐 이건 이제 금연이랑 조금 다르게 간헐적으로 피는 건 맞아도 어쨌든 10년 금연을 해야 이제 폐암 발생률이 이제 떨어진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간헐적으로 피는 것도 사실 좋은 게 절대 아닐 뿐더러 술 마시면서 피는 경우 많잖아요. 얘기하신 대로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자기가 얼마 핀지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많고 결국 끊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된다는 게 결국에는 다시 지속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마저도 이제 단호하게 그거는 흡연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저는 후자 쪽, 운동 안 하고 담배 안 피우기가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따지면. 왜냐면 운동 당연히 긍정의 효과 많죠. 운동을 통해서 지방을 감소하고 근력 근육량을 키우는 것 자체가 당뇨나 심혈관 질환 발생률을 줄이고 우리 몸의 대사를 활발히 한 긍정적 효과가 있는데, 그런 운동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해서 담배의 독성을 제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런 물질들, 유해 물질들을 없애고 중화시켜주고 이런 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뭘 더 좋게 하냐, 뭘 더 나쁘게 하는 걸 제거하냐,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명백하게 후자 쪽, 담배를 끊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점점 느낀 게 뭘 더 먹고 뭘 더 하는 것보다 뭘 안 하는 게 더 의미가 있더라고요. 뭐 치료를 늘리는 것보다 하고 있는 걸 없애는 쪽으로 하는 게 더 의미 있는 치료 같아서 후자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참 그래요. 전자담배가 물론 그런 타르 라는 물질이 많이 적고 5% 미만이라고 하고 하지만, 니코틴 물질은 전자담배 워낙 천차만별해가지고 그런 독성 물질은 여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니코틴 자체도 폐암을 일으킬 수 있어요. 물론 타르만큼은 아니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래도 둘 다 안 좋다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전자담배, 특히 액상담배가 정말 문제가 많아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이제 일주일 됐나요? 뭐 액상담배로 담배로 인정해서 뭐 금연구에서 피지 못하게 막았다고는 하는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쨌든 그런 금연 보조제라고는 하지만 사실 니코틴 껌이나 니코틴 패치와 같은 금연 목적은 아니라 사실 니코틴 대용품에 더 가깝거든요. 액상 전자담배는 오히려 담배 회사에서 제조를 하는 거기 때문에, 특히 그런 피는 행위들, 일종의 행동의학적인 측면인데, 그런 껌을 먹거나 패치를 붙이는 건 또 다른 거거든요. 오히려 그거를 통해서 막 미성년자들이 더 담배를 도입하게 되는 창구가 되기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VS를 하기보다는 둘 다 안 하는 쪽으로 좀 우열을 가리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담배 참으면 스트레스 받기가 당연히 낫죠. 그게 낫다 생각하는 게, 이게 그러니까 담배를 피우면 아까 했던 니코틴 물질이 이제 들어오면서 그런 안정화되고 약간 각성 효과가 일어난다고는 하는데, 이거 많은 흡연자들이 공감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담배를 피면 기분이 좋아져서 담배 피는데, 시간이 지나면 담배를 안 피면 기분이 안 좋아서 핀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되면 담배를 펴야 보통 상태로 돌아오는,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면 아예 안 피는 게 낫죠. 그러니까 담배를 안 피는 상황이 스트레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담배를 안 피고 스트레스 받는 게 담배 피고 스트레스 푸는 거나 더 낫다. 그게 스트레스 풀리는 게 아니라 보통 상태로 만드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니코틴 껌이나 니코틴 패치는 분명히 금연 목적으로 만들어서 약간 액상담배랑은 조금 결이 다른 게, 일단은 피부를 흡수하고 이게 입을 흡수하는 게 흡수 속도가, 니코틴 흡수 속도가 훨씬 느려요. 천천히 오르고, 또 이제 보통 약국에서 판매하잖아요. 용량별로 돼 있기 때문에 사람마다 개인차는 있지만, 뭐 패치 같은 건 4주 간격으로 용량을 천천히 줄여가면서 니코틴 중독성을 줄이는 식으로 이제 할 수가 있는 치료 목적의 제품이니까 그런 건 도움은 되고요. 이제 금연초나 은당 같은 거는 약간 이렇게 충분히 검증되지는 않은 거라서 그걸로 인해 금연 효과를 뭐라고 언급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 건 아니긴 합니다. 근데 그런 담배 핀다는 그거 자체가 확실히 조금 다시 빠지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뭘 태운다, 액상담배도 뭐 에어로졸 형태긴 한데 뭐 이렇게 피는 느낌이 나잖아요. 그런 행위보다도 이렇게 씹거나 붙이거나 이렇게 행동 교정도 되게 금연치료에 좀 중요시 여기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뭐 무슨 담배 형태 비타민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그러니까 뭐 이론적으로 성분이 없으니까 가능한데, 심지어 그런 경우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뭐 담배 피는 것처럼 보이는데 너 담배 피우는데 저 비타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오히려 좀 규제가 필요한 저는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로 하이트 맥주 이런 거를 미성년자한테 팔지는 않잖아요. 그런 거라 보시면 돼요, 저는. 이게 좀 약간 벽이 허물어지는 느낌이라서, 그 미성년자, 성인, 비흡연자, 흡연자의 그 교묘한 벽이 허문 느낌이라 좀 사실 그렇게 좋게 보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무니코틴 담배 이런 것도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나오기도 하고, 분명히 이런 성분적으로 치면 뭐 확실히 떨어지는 건 맞는데, 그것도 약간 금속의 가열 형태라서 그런 뭐 니켈이나 뭐 크롬 같은 중금속이 좀 나올 수 있는 우려도 있다고 계속 가열을 하잖아요. 어쨌든 그런 형식이. 그리고 그게 에어로졸 형태가 연초의 입자보다는 훨씬 더 작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더 기관지, 세기관지 이쪽까지 더 침투하기가 쉬워가지고 절대적인 양은 적다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리고 그게 좀 안정성이 입증이 되려면 한 세대, 두 세대 오랫동안 지나가야 이게 좀 입증이 가능한데, 그런 게 얼마 안 나왔잖아요, 나온 지가. 그래서 추적 관찰을 좀 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서 위험 물질이 적다는 거랑 안전하다는 건 또 좀 별개니까 차마 괜찮다라 얘기를 못 하겠네요. 일단은 뭐 20분만 지나도 혈압이나 맥박수는 좀 떨어진다고 하고 하루 정도 지나면 일산화탄소 농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산소 운반 능력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이제 2, 3일 정도 지나면 우리 몸에 니코틴 양이 거의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가 사실 그러니까 2, 3일 때가 제일 힘들 때예요. 금연이. 그래서 흔히 작심삼일이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금연자들에게 적합한 표현인데 3일 지나면 그때부터 버티면 이제 중독성에서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금단 현상이 그때부터 좀 괜찮아지거든요. 그래서 뭐 흔히 막 지역마다 하는 금연 캠프들이 4박 5일 정도 하거든요. 이제 금단 증상 지날 수 있는 기간까지 보도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뭐 3개월 이상 지나면은 우리 그 폐활량, 심폐기능이 조금씩 회복이 되고 1년 이상 지나면 이제 심혈관 질환 위험률도 점차 감소한다고 하고 좀 엄격하게 보면 10년 이상 지나야 이제 폐암 위험률이 줄어든다고 이렇게 보죠. 그게 사실은 오히려 좋게 봐야 되는 게 기침 가래가 늘어난다는 건 여기 안에 있는 섬모 운동 기능이 회복이 되는 거니까 타르가 계속 겹겹이 쌓이면 얘가 잘 움직이지 못하던 게 그러니까 없던 게 아니라 있던 걸 내보내는 행위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섬모들이 열심히 털들이 움직여 가면서 여기 쌓였던 걸 내보내는 행위니까 그게 이제 기침 가래로 나타나는 거니까 아, 내 몸속에 있는 게 배출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결국 흡연자들을 보면 생활 습관 루틴이 중요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주위에 있던 동료들하고 하루를 보냈을 때 뭐 담배 타임이 있는데 안 간다든지 가서도 담배를 피지 않는다든지 이런 생활이 있는데 이 딱 그 시간에 하지 않는다든지 그 일과를 원래 보내는 루틴이 있는데 그걸 담배를 안 하고 보낸 거잖아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한 루틴을 한번 만들고 꾸준히 지속해 나간다면 이제 금연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첫 시작이라 생각합니다.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 되게 다 안 돼, 안 돼, 똑같은 흡연을 얘기했지만 금연 의지 있고 여부에 따라 환자들한테 얘기한 게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결이 확 달라지는데 실패하는 경우는 오히려 너무 금연을 내 의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의지로 끊을 수 있는데 의지의 문제로 실패했다라고 생각한다든지 근데 이건 단순히 의지 박약의 문제라기보다 그런 니코틴이 부족해서 우리 몸에 나타난 자연스러운 금단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그런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반대로 이제 금연하다가 한 갭이 피었으니까 나는 금연 실패자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얼마든지 필 수 있죠. 필 수 있는데 다시 또 하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원래 뭐 바레니클린, 뭐 부프루피온 같은 금연 치료제 처방해도 치료제 처방 복용과 동시에 금연 시작하지 않고 한 일주일 정도 약 먹으면서 담배 피라고도 하거든요. 너무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 않고 일단은 금연을 시작한다는 그 의지 그거를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간에 힘들고 무너질 수 있지만 그래도 또 끊어보고 그러니까 20분 끊어보고 하루 끊어보고 또 폈으면 또 다음에 30분 끊어보고 그렇게 끊임없이 한 노력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인상적인 게 뭐 몇 년 동안 담배를 끊으신 채 이게 진료보는 분이 있어요. 그냥 다른 질환 때문에 이렇게 진료보는 분이 있는데 저는 그분 아예 담배 생각 안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요새는 뭐 담배 별일 없으시죠? 하는데 되게 진지하게 그 환자분이 교수님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끊임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럼 몇 년이 지나도 10년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그건 변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을 끊임없이 한다면 중간에 무너져도 괜찮고 방황해도 괜찮습니다. 그 상황을 딱 변화시켜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그 상황에서 다른 그러니까 입이 허전해서 그런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뭐 갑자기 물을 마시라고 한다든지 껌을 씹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그 자리를 피한다든지 자리가 중요해요. 아까 얘기했던 회사 동료라든지 같이 피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부추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 자리를 떠난다든지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는 행위를 하면 조금 그래도 다시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담배도 뭐 물론 당연히 동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특히 그 타이밍들이 있으니까 중간에 쉬는 시간대 뭐 할까 했을 때 모여 있을 때 특히 막 군대에서 그런 경우도 많고 중간에 쉬는 시간에 뭐 다 같이 모여 있는데 다들 피고 있으면은 난 안 핀다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금연할 때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사람들 앞에서 선언을 해야 돼요. 나는 뭐 며칠 부로 뭐 3일 전부터 금연하기로 했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를 해야지 그런 얘기 안 하고 나 혼자만의 의지로 할 거야 여러분 담배 피자 같이 피자 이렇게 되면 좀만 필까 이렇게 타성에 젖듯이 할 수 있으니까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담배는 끊는 게 아니라 참는 겁니다. 그래서 뭐 되게 강인한 의지가 느껴지는, 원래 그랬던 분이 아닌데 약간 주위에서 특히 배우자가 그렇게 많이 좀 끊으라고 막 데려오고 하다가 마지못해 끌려서 하다가 그분이 점차 변화되면서 이제 본인의 의지로 그 삶을 이어나가는 그 과정을 봤거든요. 그랬을 때 그 끊임없는 노력, 자기 의지와 노력을 끊임없이 수행하는 모습 보면서 아, 이 사람이 좀 많이 변했구나라는 생각 많이 했었어요. 사실은 이렇게 오는 분들한테 꼭 금연으로 안 왔다가도 진료보다가도 흡연 여부 물어보면 현재 흡연자고 이런 경우에 고민을 하는데 사실 쉽게 금연하라는 얘기 먼저 안 꺼내요. 전에는 그냥 담배 끊으셔야지, 살 빼셔야지 이렇게 한 번 얘기했다가 어떤 환자분이 교수님 저한테 담배 끊으라는 얘기는 이혼하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정도의 오랜 친구, 동반자를 잃는 걸로 너무 진지하게 얘기를 해서 제가 함부로 그 이후로는 더 얘기를 못 하겠더라고요. 다만 그런 의지를 조금이라도 가진 최대한 이렇게 지지하고 응원하는 식으로 막 하거든요. 특히 막 배우자에게 이끌려서 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해도 본인의 의지가 없으면 안 먹으니까. 그래서 전 처음에 시작할 때 담배를 그냥 그대로 피시는데 피다가 어차피 금연 치료제, 아까 얘기했던 거 처방으로 받는 치료제들이 있거든요. 그거 하면 그래도 금연 성공률이 40-50% 정도는 올라가요. 그래서 어차피 이거 진짜 몇 천 원 안 하고 피고 있는 담배 절반 이상의 세금인데 다 여기에 들어간 거라 얼마 안 하니까 그냥 담배는 그대로 피우시되 갖고 있는 뭐 혈압약, 고지혈증에 요것만 추가해서 한번 드셔보시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해서 그냥 금연 얘기 안 하고 그렇게 같이 하다 보면 이 약을 먹으면은 점차 이제 담배 냄새 맡으면 역하고 힘들어지거든요. 그런 식으로 또 먹고 그럼 점차 이제 흡연량이 줄어들고 하면서 이제 담배 끊으면은 이제 잘하셨다고 그대로 하고 이런 식으로 너무 금연을 권장하지 않고 그냥 생활은 그대로 유지하되 요것만 더 추가해 보셔라 해서 조금씩 교정하는 식으로 접근합니다.